저는 평생 부지런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새벽 3시 반이면 무조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일어나야 해요.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이전에 자주 깬다면 이것은 부지런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새벽 4시 이전 각성은 심장 부하 증가와 수면 질 저하를 동반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일찍 깬 것이 아니라 노년불면증 또는 조기 각성 증후군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상태에서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전문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정말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수면 습관과 건강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벽 4시 이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바로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급하거나 오랜 습관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그렇죠. 하지만 이 벌떡 일어나기가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혈액순환 패턴이 변화합니다. 특히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다리나 복부의 혈액이 상체와 심장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급격히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어지럼증, 일시적인 시야 흐림,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김문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새벽에 일찍 깨는 습관이 있던 김문식님은 어느 날 새벽 3시 30분경 잠에서 깨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침대 옆에서 그대로 쓰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 결과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 원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관절 골절로 인해 3개월간의 입원 치료와 6개월의 재활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단 몇 초의 습관적인 행동이 반년 이상의 고통과 불편함을 가져온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노년층은 특히 눈을 뜬 후 최소 5분간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팔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앉은 자세를 취한 후 최소 1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올바른 기상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려는 본능을 자제하세요. 5분 정도 그대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둘째,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어깨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는 등의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손으로 상체를 지지하며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다리는 침대나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앉은 자세에서 최소 1분 이상 그대로 있으면서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의 균형을 느끼세요.
다섯째, 문제가 없다면 그제서야 천천히 일어섭니다. 일어날 때는 가능한 지지할 수 있는 안정된 가구나 벽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 5분의 투자가 몇 달 또는 몇 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침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 옆에 안정적인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밤에도 침실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작은 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대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조절하여 일어나 편한 환경을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40%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는 벌떡 일어나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작은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벽에 일어날 때 5분 기다림 법칙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로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급히 화장실 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동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새벽 4시 이전의 각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체온 조절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신체 리듬이 깨져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질 좋은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노화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일찍 깼을 때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할까요? 새벽 4시 이전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건강 신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제 왜 새벽 4시 이전의 각성이 특별히 위험한지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리듬은 스문의 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회복과 재생을 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새벽 4시 이전에 일찍 깨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조기 각성 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요인이나 신체적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우리 몸의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시간에 깊은 수면 중이어야 하는데 깨어있게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교란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 저널 슬리프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새벽 4시 이전에 자주 깨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8배 높았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면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새벽에 깬 후의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깨면 바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누워있는 동안 우리 몸의 체액은 심장 쪽으로 재분배되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이 체액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노년층은 특히 새벽 시간대에 깬 경우 최소 10분간 급격한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몸을 깨우고 필요하다면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수면 습관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의 첫 5분간의 행동이 그날 하루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새벽에 자주 일찍 깨시나요?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을 확인하시고 혹시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깨면 가장 먼저 화장실부터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소변을 참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잠결에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빠르게 움직이면 심장과 혈관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활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밤새 체액이 이동하는 동안 심장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깨자마자 급히 움직이는 것은 뇌졸중 및 심장마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어나기 전 충분히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최소 5분 이상 누워서 천천히 사지를 움직이고 심호흡을 한 후에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화장실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불을 켜고 이동하세요. 어두운 상태에서의 이동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에 손잡이나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을 따라 이동하며 언제든 지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세요. 넷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침대 옆에 지팡이를 두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때 지팡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거치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야간 빈뇨가 심한 경우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유지하시되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야간 단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낙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화장실 환경도 안전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변기 옆 안전 손잡이, 적절한 조명 등을 갖추어 화장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화장실 낙상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골절상이 노인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은 주의와 환경 개선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몸의 균형 감각과 반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벽에 화장실에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몸을 깨운 후 천천히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화장실이 급하더라도 몇 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번째 행동인 새벽 운동 혹은 샤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이 행동들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시다 보니 새벽에 깨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샤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 또는 아침 샤워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비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몸이 깨어난 상태, 즉 아침이 완전히 밝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이전, 특히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과 샤워는 오히려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벽 운동의 위험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새벽 시간대에 체온이 가장 낮고 혈액순환이 느립니다. 또한 심장 박동 리듬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삼성병원 심장내과 정민철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새벽 운동은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아침 운동은 해가 완전히 뜬 9시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박종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 40년 넘게 매일 아침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 어차피 일어났으니 하는 생각에 곧바로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깅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행히 주변 주민의 도움으로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평소 건강하셨지만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운동이 심장에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장혈관연구소의 5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운동으로 인한 심장 관련 응급 사태가 다른 시간대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심장 보호 호르몬이 이 시간대에 가장 적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새벽 샤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샤워는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혈압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 뜨거운 샤워를 하면 저혈압 실신, 즉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의식을 잃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강현우 교수는 특히 욕실은 미끄럽고 단단한 물체가 많아 낙상 시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공간이라고 지적합니다. 새벽에 샤워를 하다 쓰러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9세 이경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깨끗한 것을 좋아해 매일 아침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30분에 잠에서 깨어 그대로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고 욕실에서 쓰러져 머리를 욕조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가족이 소리를 듣고 바로 발견했지만 이 사고로 이 할머니는 뇌출혈과 어깨 골절상을 입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뜨거운 샤워로 인한 저혈압과 새벽 시간대에 낮은 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깼다면 운동은 절대 삼가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은 해가 완전히 뜬 후, 아침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시작하세요. 둘째, 샤워는 기상 후 최소 30분 이상 경과하고 완전히 몸이 깨어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났다면 다시 잠을 청하거나 최소한 아침이 밝을 때까지 샤워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샤워를 할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36-38도를 사용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혈압 변화를 급격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샤워 시간은
5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의 샤워는 체력 소모가 크고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욕실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실 문은 잠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노인의 욕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새벽에 깨더라도 무리하게 활동을 시작하지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년층은 하루 평균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면역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새벽에 깨어난다면 운동과 샤워는 잠시 미루고 천천히 다시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에 깼을 때 올바른 대처법과 건강한 수면을 위한 종합적인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4시 이전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수면을 위한 종합적인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는 것은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다시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각성은 다시 수면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부담을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하게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깼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수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깼을 때 시계를 보는 것을 자제하세요. 시간을 확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아직 자야 할 시간인데 라는 스트레스를 주어 다시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운 자세 그대로 깊은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4-2-6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을 50회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셋째, 호흡과 함께 바디 스캔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신체 각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발가락이 이완되고 있다. 발바닥이 이완되고 있다. 식으로 진행합니다. 넷째, 10-15분 정도 이완을 시도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가벼운 독서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밝은 빛이나 전자기기, 스마트폰, TV는 피하세요. 다섯째, 다시 졸음이 느껴질 때 침대로 돌아가 누우세요. 만약 20분 내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나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가벼운 활동 후 다시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새벽에 깨는 현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수면, 장애나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건강한 수면을 위한 종합적인 조언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낮 시간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세요. 하지만 취침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커피, 녹차, 콜라 등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8시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산성식품은 소화 불량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7시간의 깊은 수면이 9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훨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일관된 습관은 뇌에 곧 잠을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수면 습관 개선이 약물 치료보다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져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벌떡 일어나기, 급히 화장실 가기, 새벽 운동이나 샤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깨우고 필요하다면 다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3-5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약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을 신조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충분히 쉬는 새가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혜 빛날 TV였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노후 생활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